반갑습니다. 홍선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병명 바르게 이해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어떤 강의를 펼쳐질지요. 목차, 구강 외과진료 시 적용 가능한 상병명 무엇이 있을까? 또 치주치료 시에, 보철치료 시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병 적용 착오 사례를 같이 살펴보면서 나는 저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로 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구강 외과 진료를 하실 때 적용 가능한 상병명 무엇이 있을까 하나하나 한번 처치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유치 발치 시에 K00.63 잔존 유치 또는 치아 맹출의 기타 장애라고 하는 K00.68. 제가 저번 첫 번째 강연에서 기타 명시된과 상세 불명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팔이 붙으니까 기타 명시된 장애가 돼버리네요. 네, 다음은 단순 발치인데요. 단순 발치 치과에서 가장 많이 하는 외과 수식의 어떤 기본적인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 나열된 상병만 가능한 건 아니에요, 선생님. 이거 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만 어떤 시간의 제약과 칸의 제약으로 제가 대표적인 것만 일단 넣어봤습니다. 네, 단순 발치에 시멘트질의 우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치은 연화 우식이 상당히 심해서 이건 발치 케이스다라고 진단이 나오게 되면 시멘트질의 우식으로 발치 가능합니다. 그 다음 근단 주위 농양, 농이 심해서 발치 결정이 났다면 농양, 동이 있건 동이 없건 괜찮습니다. 그 다음 만성 단순 치주염, 만성 복합 치주염으로도 발치 정말 많이들 하고 계시죠. 또는 루트레스트, 잔존 치근으로 상병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치근이 파절됐다거나 아니면 치근 치관이 수직 파절된 경우에 발치 진단이 나온다. 그러면 파절 상병으로도 발치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이 외에도 좀 더 있습니다만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 난발치 같은 경우에는 상병에 제약이 좀 있죠. 모든 상병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난발치의 정의를 보면 치근이 비대하거나 만곡되어 있거나 또는 골유착으로 인하여 치아를 분리해서 빼는 것을 난발치라고 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거대치라고 하는 치아 형태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대치, 대치증이라고 말하는 이 코드와 만곡치라고 상병명이 있습니다. 또는 프로그램마다 코드 외에 이 한글의 표현들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만곡치, 절렬 이런 표현들로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K00.44 그 다음 K03.5에 가면 치아의 강직증 또는 치아의 강직, 치아의 유착 이렇게 표현이 되는 K03.5라는 상병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앵킬로시스 오투스, 엔도한 치아가 치조골에 딱 붙어가지고 잘 안 빠질 때 원장님이 조각조각 내서 빼죠. 이게 바로 K03.5 난발치의 상병명이 되겠습니다. 근데 가끔 유착으로 검색하시면 K00.22인가요? 그 상병명이 나오는데요. 그 유착과 이 K03.5의 유착은 상황이 다릅니다. K00.22은 치아의 형태적인 이상의 유착입니다. 즉 약간 쌍생치의 개념처럼 치아의 두 개가 이렇게 붙어있는 이 유착을 말하는 거니까 우리가 난발치를 할 때 엔도된 치아를 뺄 때 유착되어서 빼는 거니까 이때는 K03.5 강직 상병으로 적용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은 K03.5가 치아 유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요. 한글 검색하지 마시고 코드로 검색을 하셔서 뜰 수 있도록 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과잉치를 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어떤 부위에 과잉치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만약 대구치 부위에 과잉치가 있었다면 K00.12 대구치 부위에 과잉치로 가시고요. 소구치 부위에 전치 부위의 위치에 따라서 상병 코드는 다 있으니까 거기 적용하셔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과잉치긴 한데 매복까지 돼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은 과잉치인데 맹출됐는데 어떤 부위에 하나 더 있어이고요. 과잉치인데 매복이 돼 있다면 과잉매복치라고 그냥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매복치로 시작이 되니까 K 뒤에 01이 붙겠죠.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01이 붙으면 매몰치 및 매복치라고 정의를 한번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K01.18 과잉매복치 상병명이 딱 적합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번, 1번 사이에 정중 매복 과잉치 할 때 저렇게 적용을 하시는 경우가 많겠네요.
그다음 이제 구강 내소염술 IND 절개 및 배농이라고 하는 시술을 하셨을 때 상병명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동이 없어야 됩니다. 동이 있으면 절개 배농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이 없다, 피스출라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절개 배농을 해서 농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치주의 문제로 치주 농량이 발생해서 절개 배농을 하면 K05로 시작되는 K05.20 동이 없는 잇몸 기원의 치주 농량을 하시고요. 뿌리 끝쪽에 농이 잡혀서 절개 배농을 했다면 근단주의 조직의 질환으로 시작되는 K04.7이 붙는 상병명으로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치조골 성형술에는 거의 뭐 짝꿍이죠. K08.81 불규칙한 치조 돌기로, 그리고 토러스 제거라고 하는 골륜기 절제술을 할 때는 턱의 문제로 해서 턱의 발달 장애 K10.0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 에피쿠엑토미 치근단 절제를 하실 때는 당연히 뿌리 끝쪽에 어떤 염증이나 농량이 있는 것이 적합하니까 저는 K04.6이나 K04.7을 적용하시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치근낭 적출을 하실 때는 K04.80으로 하는 K04.80, 81, 8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뭐든 괜찮으나 근단 및 외측의 치근낭이 어떨까 해서 일단 대표 상병으로 하나만 보여드립니다. 그다음 친판 절제술을 하시는 경우는 이 맹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잇몸을 조금 절개해 주는 경우에는 맹출 장애 관련 상병으로 K00.68 어떨까 싶고요. 또는 그 진지바 폴림이 조금 풍류한 경우 있죠. 그럴 경우에는 뭐 기타 명시된 비대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협순소대 성형술은 소대 성형이니까 일단 기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Q 코드로 시작하게 되고요. 이상 순소대라고 해서 Q38.00을 쓰시고요. 혀 짧은 소리를 할 때 설소대가 너무 앞쪽에서 잡고 있을 때 설소대 성형을 할 때는 설유착증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가장 맞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치아 재식술이라고 하는 술식을 외과 영역에서 하게 될 때는요. 이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일단 탈구되어서 치아를 찾아서 들고 오는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는 치아의 박리 또는 치아의 완전 탈구라고 하는 S03.22 상병을 쓰시면 되고요. 의도적으로 근단 쪽에 염증이 심해서 의도적으로 발치 후에 염증을 제거하고 다시 원위치시키는 재식술을 하셨다라고 할 때는 K04.5의 상병명이 좀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완전 탈구가 아니라 아탈구 또는 함입 정출되어서 탈구 치아 정복술을 하실 때는 보시는 것처럼 치아의 아탈구, 함입 정출이라는 상병명이 예쁘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중에서 적합한 것을 골라서 청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병명 적용 사례 한번 볼까요? 38번 부위에 매복치가 있는데요. 사랑니 주변의 잇몸이 너무 붓고 아파요 라고 오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셀라인으로 드레싱만 하고 약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후에 발치하시자 오늘은 너무 부어서 발치하면 오히려 멍도 많이 들고 아프시니까 약 드시고 붓기가 빠지면 뺍시다 라고 예약만 하고 셀라인 드레싱만 했습니다. 자, 이런 날 우리는 당연히 발치 전 드레싱이니까 기본 진료 또는 구강검진이라고 만들어진 진찰료만 청구하는 버튼을 누르시고 처방전을 출력해서 주셔야 되는데 이때 상병명이 무엇이 좋냐라는 거죠. 하악 제3대 구치 매복치 38번의 매복치니까 아예 매복치 상병명으로 먼저 줘버려도 되나요? 아니면 약만 나갔으니까 급성으로 나가야 되니까 급성치관 주의용으로 줄까요? 라고 고민이 되실 텐데 저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먼저 매복치 상병으로 약 주고 다음에 오셔서 매복치 상병으로 빼면 되니까 굳이 급성으로 약 주고 다음에 오셔서 매복치로 발치하고 상병을 바꾸는 불편함을 갖고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매복치로도 처방전 나갈 수 있나요? 당연하죠. 매복치로 붓고 아픈 거니까 약 처방전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신경치료를 완료한 치아인데 보철을 하지 않으신 상태로 계시다가 이가 깨져서 왔어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를 뺄 수밖에 없다라고 진단이 나와서 난발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상병명 엔도한 치아, 아까 빼기 상당히 어렵다. 그때 어떤 상병명이 좋다? 네, 치아의 강직증 또는 치아의 유착증, 치아의 유착. 프로그램마다 한글의 표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코드로 K03.5로 찾으시면 정확한 상병명을 찾으실 수 있으실 거고요.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K00.22은 치아의 형태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 유착된 치아를 말하기 때문에 남발치 상병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한글로 유착을 검색하셔서 K00.22를 적용하신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번에는 15, 16번 부위에 잇몸이 부었다, 고름이 잡힌 것 같다라고 오신 환자분이십니다. 그래서 구강내 소염술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앞서서 구강내 소염술에 적합한 상병명은 동이 없는에서 골라야 된다. 자, 그렇다면 동이 없는은 현재 상병명이 딱 두 가지죠. 치주의 농량이냐 아니면 근단의 농량이냐인데 동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분은 잇몸이 부은 것 같아요. 치주의 문제였다라고 하면 K05.20이 맞고요. 뿌리 끝쪽이었다라고 하면 K04.7 둘 다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사용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0일, 20일 사이에 매복치가 있다고 다른 치과에서는 이거 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매복 과잉치가 다 타 치과에서 진단이 나왔었던가 봅니다. 우리 병원에서 다시 파노라마를 찍고 과잉 매복치를 빼드립니다. 자, 그때 적절한 상병명은 과잉 매복치라고 너무 예쁜 상병이 있습니다. K01.18 주시면 되고요. 11번, 21번 사이에 매복돼 있으니까 상악 절치의 매복도 괜찮지 않나요? 라고 질문 주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상악의 절치 자체가 맹출을 하지 못하고 어떠한 이유로 매복되어 있을 때 적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지금은 과잉치이기 때문에 11번, 21번 사이에 과잉치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것이 매복되어 있다면 과잉 매복치라고 하는 상병명이 더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틀니하러 왔는데 잇몸뼈가 옆으로 볼록하게 나왔어요. 자, 틀니를 해야 되는데 토러스가 옆으로 많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면 이것을 빨리 제거하고 아문 뒤에 틀니 본을 떠야 될 겁니다. 자, 이래서 토러스를 리무브하게 되면 골륜기 절제술을 청구하시고요. 여긴 그냥 짝꿍처럼 외우시면 됩니다. 턱의 발육장애라고 하는 K10.0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불규칙한 치조돌기는 치조골 성형술에 적합한 상병이니까 토러스 제거에는 옳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려고 적은 겁니다. 네, 여기까지 구강외과 상병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치주치료 관련된 상병명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치면세마부터 시작해서 치은이식술까지 화면에 보입니다. 자, 치면세마는 일단 유치에 플라그를 제거하는 거니까 급성 치은염 관련 제일 약한 상병명을 찾아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K05.08이 기타 명시된 급성 치은염인데요. 그걸로 적용하셔서 유치에 치면세마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은 치석 제거 치료 목적의 치석 제거니까 그 이후에 활퇴기나 소파 등을 동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급성이 아니라 만성 단순 치주염, 만성 복합 치주염 중에서 방사선 판독하셔서 적용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치석 제거 나는 연일의 스케일링이기 때문에 만성 단순 치주염까지 가기보다 저는 K05.10으로 시작하는 만성 단순 변연부 치은염 숫자가 1과 3 차이가 있습니다. 숫자가 뒤로 갈수록 더 센 질병이다라고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K05.10 만성 치은염의 세부 상병인 만성 단순 변연부 치은염 어떨까 싶은데요. 만성 단순 치주염 넣으면 안 됩니까? 아니, 가능합니다.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가장 적절한 것은 스케일링으로 끝나는 거니까 치은염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치근할택술은 초진에 바로 할 수 있고 전처치 후에 순차적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초진에 급성 상태에서 하셨다면 급성 치주염인 K05.2로 시작되는 상병명 중에서 세부 상병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전처치 후에 순차적으로 잇몸 치료를 하고 계시다면 만성 단순, 만성 복합 치주염 중에서 적용하시는 것이 좀 더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치주 소파는 반드시 전처치 후에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만성적 질환에서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만성 단순, 만성 복합, 치주염 중에서 상태 보시고 파노라마 판독하신 다음 복합인지 단순인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치은절제술은 현재 기준에서는 치주질환에 의한 증식된 비대치은을 제거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치주상병명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치주상병으로 만성 치주염 관련 상병으로 치석 제거하시고 이후에 치은 절제술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비대로 넣으면 안 되나요? 네, 그 또한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처치를 반드시 진행하셔서 스케일링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만약에 비대를 꼭 넣고 싶으시다면 치주염 상병과 K06.18의 비대 상병을 같이 적용하셔서 주상병, 부상병으로 나누어서 넣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치은이식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주 때문에 퇴축이 야기되어서 했다면 치주상병으로 주셔도 되고 또 퇴축을 굳이 넣고 싶다면 주상병, 부상병 같이 넣으셔도 되고 퇴축만 넣으셔도 치은이식술은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적용 사례 몇 가지 그러면 찾아보면서 우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치석 제거하러 왔습니다. 치석도 있는 것 같고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 해서 스케일링 좀 할까 하고 왔어요. 보니까 그렇게 심하진 않으셔서 연일의 스케일링을 권해드렸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연일의 스케일링은 어떤 상병명이 적합하다? 네, 만성 단순 변연부 치은염 어떨까요? K05.3까지 가지 않고 K05.10으로 끝나는 거죠. 하지만 K05.30, K05.31 만성 단순, 만성 복합 넣었다고 해서 삭감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예뻐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14번에서 17번 잇몸이 욱신거리고 양치할 때 피가 나요 라는 CC를 갖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자, 이분 초진인데요. 초진에 오시자마자 마취해서 그 부분만 활택을 해주셨습니다. 네, 치근활택술은 초진의 급성 상태에서 바로 가능한 진료이기 때문에 이때는 급성 치주염 관련된 상병으로 적용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성 단순으로 초진에 넣으면 안 되나요? 네, 이 또한 괜찮습니다. 치근활택술의 상병명은 급성 치주염이든 만성 치주염이든 그 세부 상병이라면 그 어떤 것이든 무방하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네요. 네, 다음은 24번에서 26번. 이틀 전부터 잇몸이 너무 아파요. 피도 나는 것 같고요. 다른 치과에서 스케일링 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우리 치과로 넘어오신 환자분의 케이스입니다. 자, 이때 엑스레이를 찍고 마취를 하고 치주 소파술을 하셨습니다. 초진인데 소파를 하셨네요. 이렇게 되면 삭감의 케이스가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가 다수가 아니라면 내역 설명을 꼭 한번 넣으시고요. 타 치과에서 치석 제거 후 내원했다라고 넣고 치주 소파술을 초진에 도전해 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스케일링을 이미 하셨는데 굳이 필요하지 않은 스케일링을 치주 소파를 위해서 억지로 할 필요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게 더 오히려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경우의 수가 많지 않다면 내역 설명을 넣고 초진에 하시되 상병명은 절대로 급성 치주염은 주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하얀색으로 표시된 급성 치주염 상병명은 초진에 했으니까 급성으로 할 수 있지 않나요? 네, 안 됩니다. 치주 소파술은 만성 치주염 관련된 상병으로 적용하시고 초진에 하셨다면 내역 설명을 한번 꼭 넣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신경 치료한 지 좀 됐는데 그동안 경제적으로 사정이 안 좋아서 못 씌우다가 이번에 씌우러 왔어요 라고 보니까 그 엔도한 치아가 많이 이렇게 잇몸이 좀 증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치관 확장술을 하고 프랩을 해서 임프레이션을 떠야 되겠다라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치관 확장술은 어떤 상병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엔도 당시의 상병명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때 당시에 비가역적으로 하셨다면 비가역적 치수염으로 하시고요. 그때 농량으로 하셨다면, 그때 파절로 하셨다면 그때 당시 엔도 상병명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신경치료는 타 치과에서 했고요. 우리 병원에 CU로 오셨다라는 그런 케이스라면 정말 감사한 케이스죠. 엔도는 딴 데서 하시고 보철만 본원에서 하시는 경우는 대환영입니다. 자, 이 경우는 상병명을 근관치료 상병명이 비가역적 치수염으로 바로 주셔도 상관은 없고요. 또는 비대라고 하는 상병명을 주셔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엔도 상병이 좀 더 적합하지 않나 해서 그냥 무방하게 K04.01이라고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보철 진료 시에 적용은 가능한 상병명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철물 제거 또는 우리가 수복물 제거라고도 이야기하죠. 간단과 복잡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대부분 수복물 제거 간단을 누르면 기타 치아후식증이라고 하는 K02.8이 뜨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걸 좀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꼭 이 상병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강의 때 늘 말씀드리는데 보철물 제거의 상병명은 무엇을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 왜 제거하셨나요? 라고 오히려 역질문을 합니다. 제거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 거거든요. 기존에 떼어 넣었는데 그 주변에 2차 우식이 발생해서 제거를 했다면 우식 관련된 상병명을 주시면 됩니다. 브릿지를 제거했는데 무슨 상병을 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 왜 제거하셨나요? 오래된 올드 브릿지 주변으로 치주 질환이 너무 심해서 제거하셨다면 치주염 상병으로 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거의 원인이 된 상병명을 적용한다라는 것을 머리에 넣으시고 그래도 좀 정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저는 복잡 제거는 만성 치관주의염 어떨까 싶고요. 또는 보철이 조금 파절됐다거나 문제가 있었다면 T85.6이라고 하는 치과 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이라는 상병명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철물 재부착 상병은 그냥 공식처럼 T85.6 아니면 Z46.3에서 적용을 하시면 어려움이 없고요. 그다음 보험 틀니 환자와 보험 임플란트 환자, 보험으로 적용되는 틀니 임플란트 환자는 답이 정해져 있죠. 딱 하나, K08.1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려워하실 거 없고요. 그다음 이제 보험 틀니 환자의 유지 관리가 있습니다. 첨상, 개상 등등을 할 때는 어떤 상병명? 이것 또한 공식처럼 딱 정해져 있죠. Z46.3 치과 보철 장치의 부착 및 조정으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무상 유지 관리죠. 무상 유지 관리가 3개월 이내 6회까지도 무상 유지 관리 또한 Z46.3으로 그냥 유지 관리니까요. 다 통일해서 무상, 유상은 다 Z46.3으로 적용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 이제 보험 임플란트 유지 관리는 상병명을 무엇으로 해야 되나요? 라고 만약에 질문을 주신다면 보험 임플란트 유지 관리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고 또 되묻고 싶습니다. 보험 임플란트를 유지 관리는 잇몸 치료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엑스레이를 찍어 보셨나요? 만약에 그 주변에 잇몸 치료를 하신 것이 유지 관리라고 말씀하셨다면 치주 관련된 상병명 주시면 되고요. 엑스레이 찍어서 확인하셨다. 골유착 상태를 확인했거나 아니면 뼈 소실의 상태를 확인했다라고 해도 대부분 다 만성 단순, 만성 복합, 만성 치관주의염 중에서 적용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에는 임플란트 제거술인데요. 임플란트 제거는 단순이 있고 복잡이 있습니다. 단순은 어떤 경우죠? 치조골이 많이 소실되어서 픽스처가 흔들흔들하는 경우이죠. 그래서 쉽게 그냥 동요도가 심해서 쉽게 제거하는 거니까 이때는 만성 단순 치주염, 만성 복합 치주염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플란트 제거술 복잡에 만성 단순, 만성 복합 치주염을 넣으시면 삭감을 당하게 됩니다. 적어도 복잡한 임플란트 제거를 했다면 이때는 어떠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동료는 없으나 제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픽스처가 파절됐다거나 그런 경우는 T85.6을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심했다면 K05.32로 시작되는 만성 치관주의염을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신경을 짓누르고 있었다라고 해서 제거한다면 신경의 손상과 관련된 S04로 시작된 상병명을 찾아보셔서 적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단한 제거와 복잡한 제거의 상병명은 좀 정확하게 구별하셔서 적용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스크류가 파절됐거나 어버트먼트가 파절돼서 제거하면 무엇으로 합니까? 라고 하면 Z96.5라고 하는 상병명이 있습니다. 치근 및 하악골 삽입물의 제거라는 상병명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T85.6으로 적용하셔도 큰 문제는 없이 지금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보철 치료 관련 사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래된 아말감 주위로 충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래된 아말감 주위로 충치가 있어서 올드 아말감을 리무브하고 레진 필링을 했습니다. 자, 이때 레진 필링은 12세 이상인 분이셔서 비급여 수납을 한다 하더라도 수복물 제거만큼은 청구가 가능하죠. 이때 수복물 제거 버리지 마십시오. 2차 우식이 있어서 제거한 거기 때문에 치료의 목적으로 제거한 거라 광중암 레진을 충전한다 하더라도 제거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상병명은 왜 제거하셨어요? 우식 때문에 제거하셨잖아요. 상아지 우식도 되고 또 기타 치아 우식도 이때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래된 보철물, 냄새가 많이 나고 잇몸도 안 좋아요 라고 오신 분 브릿지를 제거하고 그 부분 스케일링을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자, 이때 브릿지 제거의 상병명은 왜 제거하셨습니까? 오래된 보철물에 문제가 생긴 거죠. 치주 쪽이 무너진 거죠. 그러면 만성치관주의염 또는 만성복합치주염, 만성단순치주염 이때는 무엇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치아가 하나도 없고 10년 전에 만든 틀니인데 이게 안 맞다라고 오신 어르신이 계십니다. 자, 보니까 파노라마도 찍고 구강 상태를 확인해 보니까 이분은 완전 틀니를 다시 하실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보험으로 적용해 드리려고 공단에 등록도 완료하고 오늘 1단계를 청구합니다. 자, 그러면 보험 틀니 상병명은 딱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K08.1로 적용하시면 되는데 치아가 하나도 없으시니까 완전 무치증 넣으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십니다. 네, 치아가 하나도 없으니까 완전 무치증인 것 같다라고 하실 텐데요. 자, 이때는 치아에 어떤 문제냐면요. 완전 무치증은 선천적으로 치배 자체가 형성 안 돼서 이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선천적으로 치아에 결손이 난자입니다. 우리는 틀니를 하시건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은 사고로 또는 발치를 해서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해서 치아를 뺐기 때문에 우리가 틀니 임플란트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선천적으로 치아가 없는 분에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따라서 완전 무치증은 올바른 상병명이 아니다. 완전 틀니 시에는 K08.1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임플란트 심은 부위가 흔들리진 않는데 너무 아파요 라고 오신 분입니다. 사진 찍어서 보니까 픽스처가 파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픽스처를 제거하게 됩니다. 자, 이때는 임플란트 제거술 복잡과 버의 가를 같이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상병명은 T85.6으로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는 픽스처를 치아의 개념으로 같이 보면 치근의 파절로 적용해도 삭감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픽스처가 치근의 기능을 하니까요. 하지만 S코드를 굳이 무리하게 또 잡을 이유는 없으니까 T85.6으로 주시면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제거 복잡을 하시면서 만성 복합치주염, 만성 단순치주염을 적용하는 건 삭감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만성 복합치주염은 차고 사례가 되겠습니다. 임플란트 어버트먼트 연결 부위 나사가 파절됐다. 그래서 악골레 고정용 금속 제거술 줄을 우리가 이때는 청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상병명은 Z96.5 또는 T85.6을 주셔도 이때는 무방하다, 관계가 없다, 어떤 것을 주셔도 되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외과, 치주, 그리고 보철 치료 시에 적절한 상병명을 알려드렸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물론 이것만 쓰셔야 되는 경우도 언급은 해드렸지만 그 외에 발치 시에 등등 또는 스케일링 등등의 정해진 상병명을 이걸 넣으라는 게 아니라 가장 적절한 상병명을 말씀드려 본 거니까 진단명은 원장님께서 내려주시고 기록해 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상병 적용 착오 사례 몇 가지만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자, 어떤 게 잘못됐을까요? 11번 치아 치근 다한절제술과 치근 나항적출술을 동시에 하셨네요. 자, 그러면 이때 100대 50으로 청구를 하기 때문에 낮은 수가인 나항적출을 절반으로 줄인 것까지 청구를 잘했습니다만 상병명이 근단 농량으로 들어있네요. 나항적출을 하셨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낭의 상병이 들어가야 되니까 K04.7로 청구하시면 삭감을 당하게 됩니다. 치근 나항적출술이요. 그래서 낭 상병명인 K04.8로 시작된 상병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16번 치아에 발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단에 보면 처방전이 나간 것 같죠? 약이 3일치가 나갔는데 상병명은 비가역적 치수염을 주셨네요. 소염 진통제, 항생제가 나갈 때 비가역적 치수염의 상병명은 너무 약하다. 그래서 이때는 어떤 게 좋을까요? 근단 농량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또는 근단 염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학을 선택하시고 파노라마를 청구하셨고 상병명은 하악 제3대구치 매복치입니다. 상병과 치식이 너무 어울리지 않죠? 모든 치식을 다 눌러놓고 하악 제3대구치 매복이에요 라고 하면 이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정확하게 하악 제3대구치 매복치의 치식만을 선택해서 저렇게 상병을 주는 게 가장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번째 경우는요. 11번에 구강내 소염술을 합니다. 앞서 강의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죠. 구강내 소염술은 동이 없는 데서 찾으셔야 됩니다. 만약 뿌리 끝 농양이었다면 K04.62가 아니라 K04.7로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참고 가이드가 짠 나오네요. 원클릭에서. 동이 없는으로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알려줍니다. 그럼 상병명 잘못했네. K04.7로 해서 구강내 소염술 나를 적용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상악 전체에 첨상을 했네요. 틀니 수리 중에서 릴라이닝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상병명이 K08.1 틀니를 적용할 때 상병명을 주셨네요. 유지관리 상병명은 오로지 Z46.3으로 적용하라 라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혼돈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상병명에 대해서 두 주에 나누어서 제가 한번 강연을 마쳤습니다. 부디 참고하시는데 상병 적용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